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행정조직법을 맡은 신경직 교수입니다. 사실 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제 직접적인 강의를 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텐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또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빨리 극복이 돼서 직접 대면으로 수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반 비대면 강의를 일부 할 수밖에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맡은 것은 이제 행정조직법입니다. 행정조직법은 말 그대로 어떤 그러한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기관들, 이 행정기관들이 설치되고 폐지되고 그 구성원들의 그러한 상호 관계라든가 뭐 기관 간의 상호 관계 뭐 이러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권리라든가 의무를 주장하게 될 때 어떤 행정기관에 어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실제로 이런 행정기관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운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법적으로 한번 이번 학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행정기관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 헌법이 1879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혁명에 의해서 헌법이 나오면서 이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기본권 보장. 이 기본권을 근데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치 구조, 통치 체제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 구조. 자, 그래서 이 헌법은 바로 저 국민에 대한 기본권 규정과 그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통치 구조로 크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통치 구조입니다.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통치 체계, 그리고 그 밑에 통치 체계 밑에 이제는 그 행정기관들이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관들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이 통치 구조, 이 부분이 먼저 선행 공부가 돼야 될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통치 구조. 원래는 이 통치 구조가 기존에는 뭐 왕이 다스리는 절대군주 시대에서는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통치가 뭐 왕이 세금 맘대로 걷고 또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맘대로 체포 구금하고 또 맘대로 형을 집행하고 뭐 이런 거의 다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제는 왕으로부터 권한을 뺏어내죠. 시민혁명부터 왕을 뺏어내는데 제일 먼저 왕의 권한 중에서 뺏어내는 부분이 바로 입법입니다. 입법. 즉 왕의 권한 중에 기준을 세우는 거. 즉 너 왕 보고 시민들이 왕 보고 왕 너 앞으로 세금 함부로 걷지 마. 그리고 사람들 함부로 체포 구금하지 마. 라고 하는 넌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그 기준을 지켜서 집행만 해. 라고 이제 입법부를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그 왕도 이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세금을 10%만 내라. 그러면 10% 범위 내에서 왕이 집행을 해야지. 왕이 만약 12% 이상 되면 징세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부터 이 법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대한 범죄를 저기 전에는 체포나 구금 함부로 하지 마. 이런 경우에만 체포하고 이런 경우에 뭐 구속해라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입법부에서 또 왕이 이 집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못하면 그걸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효력을 없애는 그런 사법부, 즉 사법 기능을 뺏어옵니다. 그 왕은 순수하게 이제는 입법자가 만들어준 국회가 만들어준 법만 집행하는 행정부, 행정의 기능만 이제 남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왕은 그 행정의 기능만 담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시민혁명이라 이러면서 이제 공화체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구조는 결국 입법, 사법, 행정 이 3법의 3권에 기표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 내각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뭐 짬뽕했다고 할까요? 이원 집정제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사회주의 국가도 뭐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이 행정조직법은 입법, 행정, 사법 이쪽에 그 기관들이 어떤 서로의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책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그 통치 구조가 지금 뭐 대통령 중심제 되면서 굉장히 그 뭐 여러 가지 폐악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뭐 의원내각제 가자, 우리나라도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 뭐 이런 논의들이 헌법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통치 구조가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대통령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물론 좀 미국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 네. 자, 대통령제도 뭐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죠. 자, 먼저 입법부, 국회. 그렇죠? 자, 그리고 행정부는 누가 수반이죠?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죠. 대통령. 입법, 사법, 행정. 그죠? 사법은 당연히 이제 뭐 대법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대통령제는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체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는, 자, 국회 누가 뽑죠?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돼요. 뭐 우리나라도 300명의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 하원 나눠져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요. 그래서 국민이 국회를 구성합니다. 대통령 국민이 뽑죠. 국민이. 대통령, 미국도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하잖아요. 대법원만, 여기만 이제는 이 대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회가 이를 기준을 잘 만드는지, 헌법에 의해서 기준을 잘 만든 건지, 또 이 국회가 만든 기준을 대통령이 잘 집행하는지, 이것을 판단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만 국민이 선출하지는 않고요. 얘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이 사법부를 구성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전문 집단이니까 얘만 이제는 이제 별도로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별도의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국민이 뽑고 대통령 국민이 뽑습니다. 따르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주는 거예요. 국민이 정당성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하고는 관련이 없죠. 나는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국민이 뽑습니다. 그죠? 국민이 뽑으니까 난 국회의원 상관없어요.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제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 균형과 견제는 하죠. 서로 뭐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가 뭐 동의한다든가 뭐 하는 이러한 그 견제, 이런 시스템은 서로 기본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모든 책임지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완전 분리 형태가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이 대통령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국회와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보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임기 보장입니다, 거의. 그래서 대통령이 너 미국같이 4년 동안 또는 우리나라처럼 5년 동안 너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줄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네가 대통령 너가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 5년 또는 4년 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국민이 우리나라는 이제 단임제니까 그렇지만 미국같이 연임제면 만약에 지금 뭐 트럼프가 잘했다고 하면 뭐 4년 후에 올해 이제 재선이 있겠죠. 재선으로 이제 그런 연임을 해주는 건 결국 국민들이 판단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처럼 그 임기가 거의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뭐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뭐 우리 특별한 경우에 미국도 그렇지만 뭐 이 대통령이 그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헌법이나 어떤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것만 아니면 대통령은 뭐 정치를 잘했든 무능하든 뭐하든 그 기간 내에는 서로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아주 중대한 것 외에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밑에 장관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추미애 법무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뭐 유은혜 교육부총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겸직이 서로 허용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 순수한 대통령제에서는 좀 안 된다기보다는 순수한 대통령제 미국 같은 데서는 거의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통령 밑에 또 뭐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없죠. 대통령제에서는 뭐 총리가 없고요. 다만 이 4년이나 5년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유고시에 뭐 사고라든가 아니면 큰 질병이 걸렸어요. 그럼 업무 수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는 거예요. 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 유고시에는 그 임기가 남았다면 다시 선거하지 않고 그 임기간 내에는 바로 이 부통령이 그 남은 기간을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제 순수한 대통령제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택하게 되면 이제는 내 권리와 의무 이런 기본권들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 그리고 또 국회는 국회의 권한 서로 독립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켜다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변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경직 허용이 안 되고요. 또 어찌됐든
그 국민이 주어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동안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게 바로 이제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좀 있을 수는 있죠. 뭐냐면 대통령이 계속 무능해요. 그렇지만 그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그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면 계속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탄핵이라든가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어떠한 책임 정치가 그 기간 내에는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아시는 거니까 보고요. 자, 의원내각제. 자, 의원내각제는 자, 국회와 대통령이 없죠. 사법부는 살아있고요. 자, 국회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뽑으면 이것도 뭐 나라마다 조금 달리 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처럼 왕이 있고 또 뭐 형식적으로 있는데 그 왕 말고 대부분 이제 총리 또는 수상, 이 수상이 행정부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 수상은 누가 임명하느냐? 국회의 다수당이 임명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 다수당이 그 수상을 지명을 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베 자민당의 당수잖아요. 그 수상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 국회 자민당 지들이 다수당이니까 지들이 수상을 임명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이 뽑았습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만 뽑아요. 그리고 그 국회의 다수당이 책임지고 이 수상을 임명해서 또는 뭐 총리도 있고요. 뭐 이름은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총리나 수상을 임명해서 이 행정부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회의원도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는데 대통령은 또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수상, 행정부의 이 수상, 국회에서 뽑으니까 이 수상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다수당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수상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대통령제처럼 뭐 특별한 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물론 임기가 있겠죠. 뭐 자민련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의 3년 당 총재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기가 없어요.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임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잘하면 계속 하는 건데 못하면 언제든지 임기가 없으니까 1년 만이라도 수상이 국회의회에서 불신임당할 수가 있어요. 즉 국회의원들이 이 수상 우리가 임명했는데 야 너 정치를 못하네? 너 내려와. 불신임이죠. 불신임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수상을 임명했으니까 가능하겠죠. 또 그런데 이제 이 수상도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어요. 근데 국회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러면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면 뭐예요? 수상이 국민한테 받아보려니까 뭘 해야죠?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 거죠. 즉 수상은 국회에 대해서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을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기면 다시 또 다수당이 되니까 자기가 또 수상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원래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 단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뭐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이런 거 안 되죠. 대통령제에서는. 그러나 의원 내각제에서는 바로 국회와 수상은 국회가 임명하기 때문에 이 수상은 국회가 임명하니까 언제든지 불신임될 수 있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정책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끌려 내려옵니다. 그 또 수상은 국민의 지지가 많다고 하면 자기가 그 좀 여론이 나빠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밀어붙이겠다 하면 그것은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다시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두 개가 불신임도 할 수 있고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임기 보장은 못 되지만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언제든지 수상이 못하면 언제든지 끌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책임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잘하는 놈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책임 정치가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또 그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4년 5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국회를 다수당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대통령제는 국민에 의해서 양 기관이 평가를 받는 거지만 의원 내각제는 국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내각을 구성한다고 해서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이 중간 형태의 이원 집정부제를 또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서면서 통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검토를 할 때 이제 대통령제가 너무 폐해가 심하니까 너무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분산을 해서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 해서 검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진급들은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원 집정부제 한번 볼게요. 자, 이원 내각제 빼고 자, 이원 집정부제. 자, 이원 집정부제는 말 그대로 이쪽에 행정부가 두 개란 얘기예요.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총리 또는 수상을 하겠습니다. 자, 이원 집정부제는 뭐냐 하면 이 행정부를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자, 국회는 국민이 뽑습니다. 여기서 이원 집정부 대통령도 국민이 뽑습니다. 즉 이원 집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이 뽑으니까 서로 해산을 하거나 서로 불신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수상, 내각을 쥐고 있는 이 수상은 국회에서 뽑아요. 즉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합친 겁니다. 즉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도 국민이 뽑는데 그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 실질적인 수상, 얘는 국회의 다수당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과 수상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 대통령은 너무 집중되니까 외교, 국방, 안보 같은 중요한 일만 처리해라. 즉 외치, 국방, 외교, 안보 같은 중요한 사항만 대통령이 평상시에는 수행을 해라. 그리고 수상은 내치, 단순한 경제 또는 뭐 행정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만 이제는 해라. 서로 이원, 즉 업무가 나눠지는 거예요. 대통령과 수상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상시에는 수상이 아무래도 할 일이 많죠. 평상시는. 근데 비상시가 되면 대통령이 국민이 뽑으니까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전쟁을 또는 아니면 뭐 국가에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원집정부에서 대통령제가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는 국회가 임명한 이 수상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수상은 국회에서 뽑으니까 언제든지 이 내각을 의원내각제처럼 불신임할 수 있죠. 또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수상을 국회가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국회를 또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달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수상을 국회가 이제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는 대신 대통령은 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즉 중요한 것은 의원내각제는 어찌됐든 대통령과 내각 수상이 됐든 총리를 나누어서 이제 그 대통령은 중요한 일만 처리하고 내각의 총리는 뭐 이제 평상시에 내치적인 일을 하라 이런 식의 이제 나눠져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말이 쉽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불안정화될 수가 있고 그래요. 왜냐면 이 국회에서 대통령당 소속의 수상이 오면 괜찮은데 이 국회가 대통령하고 다른 그러한 수상이 임명이 되게 되면 대통령과 수상이 서로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도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원집정부대도 나름 또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학계 쪽에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택합니다. 국민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헌법을 개정하다 할 때 물론 기본권 부분도 많이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통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이원집정부 대통령제니까 없애고 자 아까도 잠깐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심제이긴 한데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이 좀 많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는 거 이건 의원 내각제적인 요구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원들이 장관으로 가고 수상으로 가거든요. 그러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 국무회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제 통치제에서 배우겠지만 국무회의는 사실상 장관과 대통령이 모여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제에서는 장관회의가 있겠죠. 장관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뭐 장관회의를 꼭 거쳐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장관회의에서 그거를 안 거쳤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크게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국무회의는 심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인 것이죠.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국무회의의 결론에 대통령이 구속되느냐, 그 국무회의 결론을 또 따라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적 소지도 많이 있고 대통령 소지도 많이 있어요. 여지도.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한일 해방이 되고 나서 먼저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전날 아마 헌법 개정안 넘어가는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고도 대통령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갔는데 그 요소를 찾아보면 의원 내각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부통령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총리잖아요. 총리. 국회 동의 받아서 대통령 임명한 총리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그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해서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유고되면 권한대행 형태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권한대행은 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권한대행에 할 수 있는 일이 일상적인 일밖에는 못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순수한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원내각제도 아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짬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를 한번 받고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살펴봤어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기본 개념에 의거해서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 국회의 조직은 어떻게 되고 또 이 사후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제가 가끔씩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북한에 대한 통치 구조도 같이 할 겁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냐, 걔네들 형식적으로는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가 있고요.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대통령제에 해당되는, 즉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그러죠. 무슨 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제에 해당되는 국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무위원장이 대통령이죠. 그리고 국무위원회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청와대라고 봐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국무위원장이 있고 국무위원회가 있고 뭐 우리처럼 국무위원으로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총리가 있습니다. 내각총리 또 있고요. 걔네들도 또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처럼 사법부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걔는 북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되는 최고인민회의가 형식적인 거예요.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임하고 내각총리 선임하고 또 중앙재판소장, 검찰소장 다 임명합니다. 북한은 삼권 분립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오히려 뭐 그 국회 그 최고인민회의가 사법부까지 임명해요. 사법부까지 임명하고 소환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중앙 집권식 이런 체계로 좀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북한에 대한 통치 구조도 설명 좀 드릴 건데 이런 구조들이 과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데서 나오는 그 나라의 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통치 구조고 그 통치 구조 밑에 하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는 또 다른 행정기관들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그 이념을 집행하기 위한 통치 구조에서 행정기관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 구조를 한번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일반적인 행정 조직법의 일반적인 우리 통치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통치 구조의 개념 하에 앞으로 이제 행정 기관들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헌법과 행정조직법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조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법부도 헌법에 의해서 다 부여되거든요. 구성이 되거든요. 그 헌법과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된 법률, 국회법 뭐 이런 법률을 가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통치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헌법에 관련되니까 여러분들은 헌법 조문을 항상 숙지하시고 헌법 조문부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그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